1969년생으로 올해 54세를 맞은 정준호이며 부인 이하정은 1979년생으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9살 차이다. 2011년 두 사람은 결혼을 발표하였고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만났으며 연애 4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현재 슬아의 아들 시우군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신혼집의 가격은 30억대의 고급 빌라촌으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준호가 베트남 사업체 등 여러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정준호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웨딩홀, 여행사, 골프 일일 사업 등 사업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체의 총 직원은 250에서 300명 정도 되며 아침 6시쯤 일어나 신문을 3-4개 정도 독파 후 비서에게 일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하는 3개의 사업체는 해피타운, 해피하와이, 해피엔젤라, 3J라는 업체도 모두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다. 정준호는 한때 바른 이미지의 연예인으로 유명했습니다. 나름 봉사활동도 많이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륜설,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와 맞고소를 반복하면서 이미지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 진실은 오리무중이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되짚어보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드러나게 됩니다. 정준호가 아내 이하정과 결혼하기 전에 파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5월 결혼 발표, 6월 결혼 명기, 9월 파혼으로 이어졌죠. 정준호, 상대는 훌륭하고 멋진 여자였어요. 하지만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서두른 게 잘못이었죠. 여자친구와 2-3달 교제한 뒤 결혼을 발표해 저 역시 적잖게 혼란스러웠어요. 결혼 생활은 서로 잘 알고 시작해도 쉽지 않은데 서로 멋있는 모습만 봤을 뿐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죠. 결혼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주변 상황에 떠밀리듯 결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어요. 당시 정준호의 약혼녀는 국내 유명 항공 화물 운송사 사주의 딸이었습니다. 정준호,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생각해요. 주변 동료들을 봐도 이혼은 정말 서로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데도 행복한 척하기는 더욱 싫고요. 제 최종 결혼 목표는 이혼하지 않을 사람과 백년해로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저희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제가 그 테이프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정준호는 성격 차이를 파혼 이유로 드는데 그 측근의 말은 좀 다릅니다. 정준호, 성격 차이보다는 친부집안과 정준호 사이에 혼수와 예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이게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 결국 파혼까지 다다른 것이다.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후회가 되지 않을 예식과 혼수를 준비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준호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준호는 2011년 3월 25일 이하정, 당시 MBC 아나운서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하정 아나운서는 1979년 3월 12일 태어납니다. 정준호와 나이 차이는 9살. 정준호, 이하정 두 사람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정준호가 당시 이하정이 진행하던 6시 뉴스 매거진 이하정이 만난 사랑 코너에 출연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정준호, 녹화 당일 다른 스케줄 때문에 현장에 지각을 했다. 사과의 뜻으로 이 아나운서와 따로 식사 자리를 만들었고 그것이 인연의 출발이었다. 이하정, 물론 정준호 씨는 평소 이미지가 좋은 분이라 호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갑자기 연락을 받고 인터뷰를 나가게 돼서 힘들었죠. 솔직히 첫 만남에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는 확신은 들지 않았는데 서로 편하게 생각하고 만난 덕에 결혼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정준호, 장모님이 평소 저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TV에 제가 나오면 이하정 씨에게 저렇게 인간성 좋고 사람들 잘 사귀는 정준호 같은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대요. 제가 촬영 중에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1, 2시밖에 안 돼 그때라도 만나자고 했는데 이하정 씨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장모님께서 제가 연락하면 딸에게 늦더라도 나가보라고 하셨다네요. 이렇게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4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정준호는 위의 파혼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거나 혹은 그것을 넘어설 정도로 이하정이 좋았나 보네요. 그리고 정준호는 결혼 한 달 반 만에 유부녀와 불륜설에 휩싸이며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당시 재벌 유부녀를 고소했던 박모 씨가 정준호까지 덤으로 끼워 넣었던 것이죠. 정준호, 한 지인이 나에게 호텔 비즈니스를 부탁했다. 그 부탁하는 자리에 모르는 분들이 있었다. 그분들과 나에게 호텔 매니지먼트를 부탁한 분들 간에 소송이 이뤄진 모양이다. 그 과정에서 내 이름이 거론됐다. 박모 씨, 강남의 부동산 재벌 B씨가 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고소를 결심한 결정적 이유이다. B씨와 나는 사업 파트너로 내가 B씨의 복잡한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고 다녔는데 B씨가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는 B씨의 일에서 손을 뗐다. 이로 인해 B씨가 자신에 관한 황당한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녔고 참다 못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박모 씨, B씨가 하와이 소재 호텔을 매입하면서 하와이에 호텔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준호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또 다른 재벌녀가 자리를 주선해 정준호와 B씨가 만나게 됐다. 박모 씨, 정준호는 B씨와 만난 지 10분도 되지 않아 내 옆자리에서 건너편 B씨의 자리로 옮겨갔다. 그리고 곧 나 뜨거운 장면을 연출했다. 도중에 둘이 손을 잡고 자리를 뜬 후 한참이 지나 들어오기도 했다. 박모 씨, 자정을 넘겨 새벽 1시쯤 이들과 헤어졌는데 약 5시간이 지난 6시쯤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자신이 지금 정준호의 집에 있다며 집 구조들을 말했고 정준호와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기까지 했다. 사람들이 정준호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당시 박모 씨가 정준호와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0년 8월 31일입니다. 만약 정준호가 정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미혼이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었죠. 다만 그런 관계가 이하정과의 연애 때까지 지속되었다면 도덕적인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유부녀였다는 점입니다. 정준호가 만약 정말로 저런 애정행각을 벌였다면 자신이 아무리 미혼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도덕적으로 큰 비판을 받아야죠. 정준호, 사업자 도움을 주고 일하는 자리에서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거고 필요 이상의, 감정 이상의 친근감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인데 공인으로서 더 조심했어야 했다. 어느 정도 친근감을 표시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박모 씨의 주장은 굉장히 조리가 없고 자신의 소송과 별개로 뜬금없이 정준호를 걸고 넘어졌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정준호의 이미지에 타격을 가해서 B씨와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박모 씨, 내가 산증인이다. B씨와 정준호가 만난 첫날 보였던 부적절한 행동도 똑똑히 기억하며 함께 자리한 사람도 모두 지켜봤다. 혹시 B가 부인한다면 경찰에 자신의 발신 기록을 제출해야 하고 또 나와 통화했던 날 B의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그런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B씨와 정준호의 관계 등 모든 게 확실해질 것이다. 어쨌든 박모 씨에 의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정준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해졌고 정준호 이하정의 별거설 파경설이 돌자 소속사는 격분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납니다. 정준호 불륜설 결과. 또한 정준호는 횡령 혐의로 피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2012년 1월 정준호가 운영하는 웨딩업체 주 해피엔젤라의 감사 류모 씨가 정준호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죠. 정준호 변호사의 경우 정준호 대표는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대출 결정은 이사회에서 내린 것이고 당시 개인 재산을 담보 삼아 연대보증으로 대출이 진행된 것이다. 대출금 8억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공사 비용, 식자재 구매 비용 등과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정준호 변호사, 류 씨에게 고소를 취하할 기회를 주고자 관련 사실이 적시된 내용 증명 서류를 보냈다. 사실을 확인한 류 씨가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일 취하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다. 정준호, 그동안 명예실추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해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도 공인이자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침묵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준호가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전까지 발생하게 된 것 같네요.
물론 정준호의 행동이 완전히 깨끗하지만은 않겠지만 그 역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